4월 5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오늘이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 제정한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환경단체는 식목일 행사를 2주 전인 지난달 20일에 기후식목일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온난화로 4월 5일은 나무를 심기에는 많이 늦어서 날짜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기후식목일 행사에서 강연을 하셨던 숲이라는 세계의 저자인 최진우 박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식목일인데요. 이 식목일을 제정한 게 1948년이더라고요.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이 식목일이 너무 늦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고요? 네. 70년 동안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어서 네, 나무 심기 적당한 날씨도 많이 변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4월 5일이 나무 심기가 적당해서 그때 온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왔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진 기후에 맞추어서 나무 심는 시기를 당겨야 한다라고 음. 여러 민간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뭐 꽃이나 나무를 심는 시기가 얼마나 당겨졌나요? 나무를 심기 적합한 그 날의 평균 기온이 한 6에서 7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전 70년 전에는 그게 4월 5일이었는데 음. 지금 거의 한 3월 중순, 3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한 2주 보름이 앞당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때로 식목일 날짜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3월 한 20일경 또 3월 말에 뭐 온난화 식목일, 기후 식목일로 음. 좀 행사를 하고 오히려 식목일을 당겨야지만 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사실 식목일은 또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날이 식목일이고 어떤 그날에 뭐 행사를 하고 음. 또는 가족들 어떤 그런 기념 행사들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좀 어렵고 네. 나무 심는 여건으로 보면 이제 3월 21일이 또 국제적으로 세계 숲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4월 5일까지 나무를 많이 심고는 음. 있는데 네. 식목일은 어렵지 않느냐라고도 보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왔기 때문에 이제 산에는 나무 심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라기보다는 음. 4월 5일 식목일은 좀 나무의 날 해서 나무를 잘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날로 좀 바꾸는 것도 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무, 숲을 잘 가꾸는 날,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숲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도시에 살면 이런 숲을 접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집에 있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네, 뭐 흔히 산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네, 다들 근데 숲이라는 게 산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뭐 산이 대부분 숲이기도 하지만 네. 산이 아니어도 공원에도 숲이 있고 음, 하천에도 숲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또는 도시 내부에도 숲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도심지에 좀 더 숲이 풍성해 갈 수 있도록 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요. 음,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좋은 환경에 살고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 저감이나 또는 뜨거워지는 그런 도심을 식힐 수도 있고 또 네, 좋은 어떤 쉼터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무는 많이 심어왔는데 그 나무들이 제대로 못 자라거나 항상 이제 잘리고 좀 이렇게 못 살게 처리가 되어서 나무가 좀 숲처럼 풍성하게 음, 느껴지지 못하는 실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심어 놓은 나무가 숲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더 해나가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숲이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네. 숲이 좋다고 하는 건 사실 뭐 이게 우리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숲에서 뭔가 편안한 네. 마음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소위 힐링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굳이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 왔던 것은 이렇게 숲에 있던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어서 소위 이제 그 쾌적한 공기, 또 음. 숲에는 되게 그늘이 서늘하잖아요. 네. 차고 신선한 공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나무가 있으면 새들도 날아와요. 새소리도 네.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태계의 어떤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도 있고, 음. 항상 모든 숲에서 편안하고 많은 영감을 얻고 가족들과 심을 하고 되게 뭔가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곳인 거죠. 네. 정말 이 도심에서도 그런 뭐 정서적인 힐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데, 제가 듣기로 박사님께서 이제 가로수의 수호자라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라고 칭하던데, 특히 이렇게 가로수에 애정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접이 푸대접을 받는 나무가 음. 가로수에 있더라고요. 네. 그냥 길거리 차도 옆에서 온갖 매연을 사람 대신 마셔가면서 네. 우리를 위해서 이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고 많은 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는데, 네. 항상 이제 나무의 그 처지나 상태는 좀 되게 살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저 가로수인 저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나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잘 보살펴주고 대해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숲에 대한 마음과 또는 전 국토에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자연보호 의식도 더 커지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시선인 가로수를 제대로 보면 우리의 환경 음. 의식이 더 이렇게 확고하게 좀 더 사람들이 마음을 좀 더 포근하게 넓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더 가로수에 네.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길에 있는 가로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근데 이렇게 과로수를 과하게 또 가지치기를 해서 오히려 흉물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지자체들이 좀 더 가로수를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경주 보문단지에서 네. 이 아주 큰 아름들이 음. 그 버드나무를 거의 줄기에서 잘라 버렸잖아요. 네. 사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아름다운 나무들을 왜 저렇게밖에 관리할 수밖에 음. 없을까라는 그런 참 안타까움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이 가로수를 소위 이제 줄기부터 잘라버리고 몇 가닥 안 남는 가지가 남긴 상태를 흔히 약간 닭발 네. 가로수라고 또 이제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사실 가로수는 공공의 나무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중히 다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부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 여건상 좀 편의에 의한 발상으로 쉽게 다루고 한꺼번에 잘라버리는 관행이 많아서 네. 아직까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도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재선충 방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소나무의 어떤 그 선충이라는 그 매개되는 병균이 이제 그 하늘소라는 그 곤충을 통해서 이제 번져가는 전염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엄청난 이런 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역부족이고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한다고 하면 이미 전염병이 감염이 되었거나 또 그 주변 일대의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하고 또는 이제 그 재선충을 퍼뜨리는 그 곤충을 잡기 위해서 그 일대에 대해서 농약을 뿌리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소나무를 과연 살리는 것인가, 또는 소나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에서 오히려 산림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혹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 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소나무 재산충 방제를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 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거고, 그 소나무가 약간 병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재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자연의 변화로 인식을 해가면서 정말 살려야 하는 소나무 숲이나 중요한 곳은 좀 천적이나 천연 백신을 이용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기도 하면서 조금 소나무의 세태가 다시 한번 건강한 참나무 숲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희망과 변화의 시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몇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 기후 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근본적이죠. 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뭐 이미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이미 또 배출된 온실가스는 우리가 숲과 나무를 통해서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식목일 주간에 이제 나무와 숲의 역할이 이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되게 또 주목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음. 이게 산림에 있는 숲과 나무뿐만 아니고 우리가 도시에 있는 공원, 녹지에 있는 나무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자리매김을 하려면 나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자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이제 끝으로 바람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뭐 식목일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숲과 나무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과 인간의 관계가 앞으로 좀 더 두텁고 더 가까워져야지만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고 좀 자연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숲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산, 뭐 일산과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그런 나무들, 가로수까지도 함께 숲과 나무를 위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또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또는 그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요청하고 함께 해나가는 뭐 그런 생활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곁에 숲과 나무, 식물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최준우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